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레온하르트 오일러. 그런데 이 사람보다 60년이나 앞서 이것을 발견한 조선인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배열하는 라틴 방진. 현대 코딩과 통신, 기술의 핵심인 이 수학 원리의 시초가 바로 조선의 영의정이자 수학자였던 최석정입니다. 1700년경 저술한 구수략의 9차 라틴 방진을 이미 기록해두었죠. 오일러가 1767년에 발표한 것보다 무려 60년 이상 앞선 기록입니다. 결국 2007년 세계적인 조합론, 조합지침서에 최석정이 최초 발견자로 공식 등재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수도쿠의 원리도 여기서 왔다는 사실. 조선의 선비는 앉아서 세상을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사실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하고 더 많은 최초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쓰는 키보드 배열, 왜 하필 QWERTY인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 배열은 1868년 크리스토퍼 숄스가 수동 타자기를 처음 발명했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타자기는 너무 빨리 치면 글쇠들이 서로 엉켜서 고장이 자주 났어요. 그래서 해결책으로 일부러 타자 속도를 늦추도록 자주 쓰는 글자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죠. 기계식 타자기가 사라진 지금도 우리는 150년 전 고장 방지용 배열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속도 제한 장치 위에서 타자를 치고 있었던 셈이죠. 만약 배열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면도기 날 위에 붙어있는 이 알록달록한 띠 그냥 장식인 줄 아셨죠? 이건 윤활 밴드라고 하는데 비타민이나 알로에 성분이 나와서 피부 상처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이 밴드의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면 그건 면도날을 당장 갈라는 교체 신호입니다. 색이 변했는데도 계속 쓰면 날이 무뎌져서 피부 장벽이 다 깎여나가고 트러블의 주범이 됩니다. 참고로 사용 후에 물기를 털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이 밴드의 수명을 훨씬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면도기 색깔은 어떤가요? 당장 화장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비누가 세균을 살균해서 죽인다고 생각하셨죠?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세균은 우리 피부의 기름 기유분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맹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비누의 역할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세균이 붙어있는 기름기를 감싸서 피부 위에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세균은 죽는 게 아니라 비누 덕분에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물에 씻겨 하수구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비누칠만 하고 바로 헹구면 소용없어요. 비누가 기름기를 충분히 녹일 수 있게 30초 이상 문질러야 합니다. 결론, 비누는 총이 아니라 미끄럼틀이다. 잘 문지르고 잘 헹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손 대충 씻었던 친구 소환, 구독하면 더 놀라운 상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나오기도 전 이미 길거리에서 실시간 영상을 즐기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2005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터뜨린 DMB입니다. 유튜브는커녕 아이폰조차 없던 시절이었죠. 지금 유튜브 보려면 데이터 걱정하거나 프리미엄 결제해야 하죠. DMB는 안테나만 뽑으면 데이터 요금 0원, 광고 스킵도 필요 없는 완전 무료 실시간 스트리밍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걸어다니며 TV를 봐? 라며 경악할 때 한국인은 지하철에서 야구 보고 드라마 본방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스트리밍 시대의 진짜 조상님이죠. 이런 미친 기술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열광하는 K- 콘텐츠와 IT 강국의 위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안테나 끝까지 뽑아본 기억 있는 분들 다 모여보세요. 여러분, 아반떼가 준중형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법에는 준중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배기량과 크기상 아반떼는 당당한 중형차입니다. 크기 보면 더 놀라실걸요? 지금 아반떼가 90년대 국민 중형차였던 소나타 2보다 더 깁니다. 휠베이스도 이미 옛날 중형급이에요. 심지어 미국 환경보호청은 실내 공간이 너무 넓다며 아반떼를 미드 마이너스 사이즈 중형로 분류하기도 했죠. 준중형은 사실 소형과 중형 사이에서 만든 마케팅 용어일 뿐 얘는 이미 체급 초과 상태라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아반떼도 중형이라고 불러줘야 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당연한 디지털 음악 감상. 이거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 일본? 정답은 대한민국. 1998년 한국의 세안 정보 시스템이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 MP맨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CD, 테이프, 노, 이제는 파일이다. 당시엔 혁명이었죠. 무거운 CD나 테이프 없이도 노래를 10곡 넘게 32MB 기준 담아 다닐 수 있었거든요. IMF 외환위기의 파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특허권이 해외로 팔려나갔고 그 사이 애플의 아이팟이 시장을 점령하게 됩니다. IT 강국의 시초 MP3. 비록 주도권은 뺏겼지만 디지털 음악 시대의 문을 연 건 분명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국뽕 차오르지 않나요? 다음에 알고 싶은 한국의 발명품은? 진화하면 눈이 멀어버리는 포켓몬 파라섹트의 비밀을 아시나요? 충격적이게도 아래쪽 벌레는 이미 죽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도감 설명을 보면
벌레의 의사가 아니라 등 위에 버섯이 본체를 조종한다고 나와요. 모티브는 실제 곤충을 좀비로 만드는 동충하초. 진액을 다 빨아먹으면 버섯만 남고 벌레는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켓몬이 아니라 시체를 조종하는 버섯과 모험을 하는 셈이죠. 이보다 더 소름 돋는 포켓몬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팩 음료 마실 때마다 내용물 쏟아서 당황하신 적 많으시죠? 팩 양옆에 접혀있는 이 세모난 날개, 그냥 포장 장식이 아닙니다. 이 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활짝 펴주면 순식간에 전용 손잡이로 변신합니다. 여기를 잡고 마시면 몸통을 꾹 누를 일이 없어서 음료가 뿜어져 나올 걱정이 전혀 없죠. 사실 이건 악력이 조절 안 되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잡고 마실 수 있게 만든 인간공학적 설계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려줘도 옷 버릴 일, 바닥 닦을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주변에 아이 키우는 친구들한테 빨리 공유해주세요. 구독하면 더 많은 꿀팁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스마트워치의 시초가 애플이나 가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무려 25년 전인 1999년 한국의 삼성이 세계 최초의 워치폰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안테나가 달린 이 작은 기기로 무려 90분 동안 연속 통화가 가능했어요. 무게는 고작 50G. 지금 봐도 엄청난 기술력이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선 단말기로 기네스북까지 올랐던 이 녀석. 당시엔 누가 손목에 대고 말을 하냐며 외면받기도 했지만 이 무모해 보였던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손목 위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온 거 아닐까요? 1999년 워치폰 지금 다시 나오면 사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먹고 있는 그 두바이 쿠키 사실 두바이에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원조는 두툼한 초콜릿바 형태지 이런 쫀득한 쿠키는 두바이 사람들도 본 적이 없대요. 100% K- 발명품. 진실은 바로 두바이 재료의 한국인의 쫀득함. 집착이 만나 탄생한 100% K- 디저트라는 사실. 한국인이 또 해냄 친구 소환. 결국 한국인이 또 해냈네요. 태그된 친구한테 이 충격적인 반전 진실을 알려주세요. 2018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냉동고였습니다. 서울 -17.8도, 체감은 -25도, 북극 한파가 정면으로 꽂혔던 역대급 겨울이었죠. 그런데 반전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39.6도, 111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미친 폭염이 찾아옵니다. 연교차만 무려 60도, 북극과 사막을 동시에 버틴 2018년, 여러분은 언제가 더 괴로웠나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상, 노벨상. 그런데 이 상 사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악마의 발명품 때문에 탄생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알고 계셨나요?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합니다. 그의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안전한 폭약이었죠. 하지만 그의 발명은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실험 중 친동생을 포함한 5명이 폭발로 즉사. 사람들은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발명은 전쟁터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어느 날 신문 일면에 자신의 부고 기사가 실린 걸 본 노벨. 그런데 기사 내용은 죽음의 상인 드디어 죽다. 살아있는 자신을 인류의 악마로 평가한 신문에 그는 영혼까지 파괴됩니다. 자신의 악명을 지우기 위해 그는 전 재산을 털어 노벨상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죽음 위에서 피어난 인류 최고의 영예. 정말 섬뜩한 반전 아닌가요?